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사 갈등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노조가 이익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적정선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을 떼기도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느냐며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선을 넘을 때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내일 총파업 예고일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파업을 즉시 중단시키고 30일 동안 쟁의 행위가 금지되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걸로 풀이됩니다. 앞서 청와대도 별도 입장을 내고 협상 결렬에 매우 유감이라며 최종 시한 전이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협상 결렬에 대해 삼성전자는 노조가 적자 사업부에 대해서도 무리한 규모의 보상을 요구했고 수용 시 회사 경영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옥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 이 삼성전자 측의 입장을 전해주시죠. 네, 협상이 결렬된 직후 삼성전자는 곧바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삼성전자는 노조가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고 결렬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조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 원칙을 포기할 경우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측 교섭 대표인 염영구 삼성전자 DS 피플팀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원만한 타결을 이루지 못해 죄송합니다. 대화의 노력은 앞으로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조가 당장 내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삼성전자는 창사 이래 가장 심각한 생산 차질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법원이 필수 인력 유지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반도체 공정은 연속 공정 특성상 일부 라인에 문제만 생겨도 생산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총파업 단행 시 재가동을 위한 사후 정비 문제까지 등 모두 포함해 생산 차질 규모가 30조 원에 달할 거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고객사 납기 지연과 메모리 공급 병목 등 직간접 손실까지 하면 경제적 손실이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왔습니다. 이 AI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향후 글로벌 고객사들이 공급 리스크를 우려해 다른 경제사로 물량을 분산하기 시작하면 삼성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다만 정부가 앞서 시사한 대로 긴급 조정권을 파업 전후 발동할 가능성도 작지 않은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노조는 예정대로 내일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들 연결해 보겠습니다. 류한웅 기자, 어디 나가 있습니까? 저는 세종시에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있습니다. 네, 최승훈 기자는 어디입니까? 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류한웅 기자, 노사 협상이 결렬돼서 노조 총파업이 불가피해졌는데 성과급 배분 문제에 대해 끝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전만 해도 극적 타결 기대감이 높았지만 안타깝게도 성과급 배분 문제에서 끝내 접점을 좁히지 못해 노사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10시쯤 시작된 오늘 협상이 1시간 반쯤 지난 오전 11시 반쯤 노측은 먼저 협상이 결렬됐다고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어젯밤 10시쯤 중노위가 조정안을 제시했고 노측은 이를 수용했지만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0시부터 열린 3차 조정회의에서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에 대해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며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최승호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위원장은 결렬 직후 기자들 앞에서 결렬 배경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사측이 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해 조정이 끝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가 종료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적법하게 총파업,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7,000명 수준으로 유지하시는 바 있는지. 마지막 쟁점은 반도체 부문 메모리 사업부와 비메모리 사업부의 성과급 배분 비율이었습니다. 노조는 성과급 재원을 부문 전체의 70%를 배분하고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30%를 배분하자고 했지만 회사는 적자인 비메모리 사업부에도 상당한 성과급을 배분하는 것은 성과급 원칙에 맞지 않다며 맞섰습니다. 노측은 예정대로 파업에 들어가지만 파업 기간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종료됐지만 언젠가 타결이 돼야 해서 노사가 합의해서 신청하면 밤이든 휴일이든 언제든 응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일로 예고된 삼성전자 총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이 4만 8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등 삼성전자 임금교섭 공동투쟁본부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 48분 기준 총파업 참가 인원은 4만 8,0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2만 8천여 명에 달하는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 3명 가운데 1명이 참여하는 규모로 지난달 평택 캠퍼스에서 진행된 투쟁 결의대회 참석 인원 4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특히 반도체 사업 부문의 노조 가입률이 80%를 훌쩍 넘는 만큼 실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생산에 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노동조합이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자 주요 외신은 일제히 이 소식을 긴급뉴스로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은 한국의 반도체 거인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라는 제목의 긴급 속보 기사에서 삼성전자는 인공지능부터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사용되는 반도체 산업 분야의 주요 생산자로 이번 파업이 심각한 차질과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히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35%를 차지하는 만큼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한국의 수출 주도형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정부 내부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FP는 삼성전자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의 무노조 경영 방침을 소개하며 삼성전자의 첫 노조가 2010년대 후반에 결성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역시 삼성전자가 노사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며 노동자 4만 8천 명이 직장을 이탈하는 상황이 초래돼 이는 한국 경제 건전성을 위협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역시 삼성전자는 데이터 센터 서버부터 스마트폰, 전기차 등 기기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활용되는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대 공급업체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 결렬은 전 세계 기술 공급망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도 이달 성명에서 삼성전자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생산 차질이나 운영상의 불확실성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은 오늘 정부 사후조정 절차에서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19일 22시경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하였으나 사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렬되며 코스피와 삼성전자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낮 12시 10분 기준으로 2.2% 내린 7,11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73% 오른 7,324로 출발해 상승 전환했다가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진 이후 10분 만에 고점 대비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8만 2,500원까지 오르며 장중 상승세를 보였지만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협상 결렬 소식 이후 전장 대비 4.3%가량 하락한 26만 3,5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코스닥은 3.88% 하락한 1,042에 거래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결국 내일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측은 이 노조가 중앙노동위의 조정안을 받았지만 사측은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가 조금 전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노조는 사후 조정 3일 동안 성실히 임하며 접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어젯밤 10시쯤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를 했지만 사측이 거부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조정 불성립을 선언하기 직전 여명구 사측 대표위원이 거부 의사를 철회해 시간을 요청하며 3일차까지 연장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11시에도 사측이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결국 사후 조정이 종료됐다고 말했습니다. 최승우 노조위원장은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 조정 절차가 종료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측이 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조정이 종료된 데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는 예정대로 내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면서도 파업 기간 중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측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삼성전자 사측은 매우 안타깝다며 회사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은 안 된다면서 사후 조정에서 막판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조는 회사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수용했음에도 적자 사업부에까지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회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정 또는 노조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마지막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